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야, 이제 올해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을 했으니까 아마 항상 매년 제가 강의를 한 지가 벌써 이 실무 쪽으로 2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고상철 교수만큼 오래됐어요. 저하고 한 18년 지기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고상철 교수 하면 웬만한 사람 다 아니까. 그래서 정말 친한 선후배, 형하고처럼 지냈는데 저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상가만 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파트, 토지, 공장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상가만. 여기가 지금 이제 김포에 왔으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라베니체 혹시 아세요? 1차 분양할 때도 제가 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김포 골드라인은 아예 없을 때고 발표만 됐을 때고, 그래서 장기동 맨 처음에 여기 장기동밖에 없었거든요. 장기 상업지구 거기밖에 없고 이제 신도시들이 처음 막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김포 한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우지구 뭐 고조 이런 택지 개발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여기 김포 위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포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답사를 한 20년 전부터 1년에 한 2번씩 초창기에, 지금은 안 와요. 왜? 여기 한 번 와보면 그 다음 올 이유가 없어요. 완성이 됐잖아요. 여기가 아직 여기 이제 도시개발 5구역, 4호 5구역이 남아있죠. 리액션 해줘야 돼. 다른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포에서 강의라고 김포를 얘기할 때는, 혹시 뭐 서울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왜 그 멀리서 왔어? 홍보 더 했으면 훨씬 많은 분들이 올 뻔했네. 그러면 아니 제가 생각보다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하여튼 이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여기 와서 여기가 상업 지역이 어떻게 될까, 운양역 그 운양지구가 거기 상업 지역이 나중에 상권이 어떻게 되고 투자해도 되고 어떤 업종으로 장사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전국을 답사를 2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포니까 김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강의는 이제 전체가 다 통용되는 강의니까 다만 이제 시작 단계에서. 그래서 현재 김포 이제 서울 빼고 김포시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48만 5천 대략. 아니 알아야 돼. 김포시 주민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업적으로 들어오려면 그게 이제 같은 핏줄이 48만 5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시도에서 김포시가 몇 위가 외국인이 와서 거주를 하고 있을까요? 김포시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야. 몇 위 정도 될까요? 양촌, 구례 지역. 중개가 약간 판이 바뀌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방글라데시, 필리핀 뭐 이런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든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 거주? 그다음에 소비? 구례 가면 구례역 그 상업지역 있잖아요. 거기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소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중개라는 관점이 우리만 갖고 판단하는 것도 맞고, 근데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중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영어를 기본 해야 되잖아. 한국어 공장 다니면서 기본 다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한남동이나 이태원 같은 데 아닌 이상 김포시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여행객 말고. 여행객은 김포에 올 일이 없어. 그죠? 성수동이나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홍대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이고, 여기는 최소 3개월 이상 직장,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있으니까 농공, 계절 근로자, 이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합하면 여기가 54만 정도 돼요. 약 5만 명 정도, 5만에서 6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요. 김포 시내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아파트에는 못 들어와. 비싸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로 산업단지가 김포시에 많이 있잖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원룸이나 이런 빌라 같은 게 좀 싼 데 있잖아.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럼 거기도 중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도 나가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같이 고민을 생각을 해봐야 돼. 창업이나 소공으로 일할 때 특히 창업자는 이제 창업이 고민될 거 아니야. 창업하려고 하신 분들은 연세가 55세 이상 되면 소공 안 써주잖아. 알고 있잖아. 우리 지금 유일하게 청일점이세요. 무조건 창업 얼굴이야. 소공 얼굴이 아니야. 어떤 여자 대표님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분을 왕초보를 소공으로 어떻게 씁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창업 얼굴입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실 때 오히려 그런 데 가서 거기 뭐 좀 이런 아파트고 깨끗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이 된 데서 중개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데가 거래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김포시의 외국인들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계속 늘어나요. 그건 데이터로 법무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출입국 통계가 매년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외국인들이 지역별로 증가되는 빅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보면 김포시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3위고 그 다음에 계속 증가라는 거야. 1년에 2,000명, 3,000명씩. 2,000명, 3,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한 단지가 한 1,000세대만 돼도 좀 큰 단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그 사람들도 무조건 소비를 돈 벌어서 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 젊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르게 소비를 해요. 그래서 기본급 300 거의 300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기숙사 같은 거는 잡아줘요. 많이. 그런데 주말 되면 소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이제 상가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이 많고 저는 해외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미 우리나라 국내는 원만한 데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 저기가 어떻고. 자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오늘 5시간 일요일 날 5시간 10시간 동안 압축된 거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 강의가 30시간짜리 강의예요. 원래 단과로 다른 데서 이거 할 때. 그런데 그 30시간을 갖다가 각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10시간에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예 꼭 알아야 될 거.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데 현장에서 내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거를 강의합니다. 듣고 나면 일단 개안이 돼요. 그리고 걱정하지 10시간이지만 10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를 상가 쪽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걷어드립니다. 왜? 누가 강의하니까? 이름을 대주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인원이 적어서 얌전하게 강의하는데 원래 제 스타일은 이 샤우팅 강의 스타일이에요. 침 팍팍 튀겨가면서 거리가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데 자 가볼까요? 네, 시작해 봅시다. 뭐 저는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시작은 투자부터 했고 강의도 투자 강의부터 시작했어요. 상가 투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중개사님들이 내가 투자한 상가를 갖다 임대의뢰를 갔더니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상가 중개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게 그동안 출판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고 그냥 학원 교재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가에 대한 책들을 계속 써왔고 올 1월 말에 또 한 권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또 한 권 나갑니다. 그 제목은 한류가 대한민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투자하자 이 관점이에요.
홍대 너무 안 돼 이런 데 말고 앞으로 오를 때 하여튼 그래서 필독서입니다. 사란 뜻이에요. 제가 요 주제로 앞에 보시면 중개 주제로 보면 뭐 중개실무 바이블 뉴누해서 2012년인가 최초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중개사무소를 갈 일이 있으면 5군데 중에 한 군데는 꽂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를 자꾸 막 하면 책마다 주제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찾아서 바로 좀 적응되게 이렇게 현장감 있게 했던 책이니까 나중에 할인도 좀 해드릴 테니까 영업도 가끔 해야지. 자 이제 봅시다. 상가중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건 다른 부동산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소유권을 이주할 때 우리가 중개할 일이 생길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임대차 할 때 또 우리가 중개할 일 이제 돈을 벌자는 거잖아. 그럴 때 소유권 이전에는 분양 상가가 있고 매매 상가가 있어. 그럼 분양은 시행사에서 최초로 분양하는 상가. 지금 여기도 풍무 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 거기에 새로운 상가들을 갖다가 계속 분양했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사우역 여기 있는 상가들도 과거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다 구분된 게 집합 건물이란 말이야. 여기가 여기까지 됐죠. 그럼 분양 상가 손을 대야 돼, 되지 말아야 돼. 좋은 거 아니지. 좋다고 확신이 들고 아니 여기 1층에 올리브영 있잖아. 그런 게 들어올 입지라면 그런 배후 상권을 갖고 있다면 고객한테 분양을 받으라고 권유해서 뭘 받아야 돼? 받아야지. 이게 훨씬 센데. 이제 두려움은 갖고 있는 건 알아요. 위험하잖아. 상가를 막 짓고 있는 상태에서 고객들한테 이 상가 분양받으세요라고 하면 아직 이게 나중에 임대가 맞춰질지 안 맞춰질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잘 안 하고 맨날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면 언론 기사를 보면 망한 상가만 나와. 그런데 여기 1층에 올리브영 갖고 있는 사람은 인터뷰를 안 해. 약국이 들어와 있는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터뷰를 안 해요. 이 건물 뒤쪽에 파수구치 있더구만. 좀 일찍 와서 한 바퀴 쫙 둘러봤어요. 파수구치 갖고 있는 분은 월세 꼬박꼬박 나올 거 아니야. 수익률은 나중 문제고. 그리고 걔네들 들어오면 잘 안 나가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 상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안 해요. 그러면 유튜브나 언론에서 나오는 상가에 대한 것들은 다 뭐야? 어떤 거야? 안 좋고 망한 거. 그래서 하지 마라. 고생한다. 자기네는 고생하는 거 아니거든. 맞잖아. 걔네들은 조회수를 뽑기 위해서 사람들을 클릭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좋은 얘기 여기가 좋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었잖아. 맨날 안 좋은 어디가 안 좋다 뭐가 망했다 뭐 지산이 망했다 생수기 망했다 어디 상업지역이 망했다 라벤체가 거기도 망했다 뭐 맨날 이런 것만 보잖아. 그런 데도 있고 지금 이 건물만 봐도 그렇지 않은데도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는 뭘 하자? 그런 것들만 손을 대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MGM을 받자. 일단 마인드가 중요해. 무조건 이거는 뺀다. 그러면 안 돼.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 모든 업종이 우리 중개뿐만 아니고 치열하잖아요. 카페 치열하잖아. 편의점 치열하잖아요. 우리도 치열해요. 그럼 우리도 두려워하고 그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서 손을 대야 돼. 그러면 이게 임대가 나갈지 안 나갈지 입지하고 상권을 모르겠단 말이야. 왕 초보들이니까 먹고 마시고 놀러만 다녔지 여기 상권하고 입지를 고민한 적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지. 여기 분양하는데 어느 지역에 몇 달씩 몇 블록에 분양을 하는데 풍무 역세권 개발에 분양하는데 그럼 거기 도면하고 뭐 분양가고 이런 거 다 준단 말이야. 나한테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요. 저 핸드폰 번호. 난 저 가벼운 사람이에요. 몸값이 싸.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 그냥 막 줘. 단 강의 들은 사람한테만. 왜 인연이 됐으니까. 저 물어보세요 나중에. 지금도 내일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 문자 보내주셔도 돼. 답변 100% 해드려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평생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야. 치매 오기 전까지. 왜? 20년 동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하루에 평균 5개, 6개씩 3년 전, 4년 전, 5년에 강의 듣는 사람들도 이제 경력이 쌓여서도 상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헷갈리고 아무리 그 챗GPT 찾아봐도 추상적으로 나오지 구체적으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질문이 와요. 답변 진짜 거의 다 해줘요. 거의 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줘요. 그러니까 답변은 100% 가. 왜? 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이거는 답이 없다.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만의 문제지 사실 우리 낄자리도 없다. 그래도 교수님 알고 싶대. 나도 모른다. 아니, 모르는 건 모르는 거잖아. 이게 이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강의를 안 들었어. 그럼 저한테 물어볼 일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거의 1티어급에 속하는 강사인데 상가 쪽으로 공인 중에서 공부할 때는 저를 몰랐지만 지금보다는 친해질 수밖에 없어. 저를 써먹으려면 앞으로 많이 써먹게 되거든. 1년 소공을 들어가거나 창업을 하잖아. 한 1년 정도는 질문이 많이 와요. 2년째 되면 이제 거의 안 와. 이제 대가리가 컸어. 원만한 건 이제 해결이 판단이 돼. 그러다가 이제 뭐 2년, 3년, 4년, 5년 되다가 이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 그럼 교수님이 어때요? 이렇게 올 수 있어. 그건 또 답변을 해줘. 이거는 다른 데서 강의할 때도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상가는 나중에 소공을 일하던 창업을 개공을 대표가 되시던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라. 언제든지 답변을 해준다. 자, 돈을 받고 해줄까 무료로 해줄까 이제 이게 키야. 자, 제가 네이버 카페 2013년인가 2012년에 만들어 놓은 네이버 상가몽땅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 막 들락날락 하는 데는 아니고 그냥 하나씩 올려서 13년 차가 됐어. 응? 뭐 다양한 이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 클릭에 들어가면 상담 컨설팅 1시간 30만 원이라고 공지돼 있어.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받고 해요. 자,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그걸 해줄 이유는 없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나도 책을 써야 되고 답사를 가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는? 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런 인연을 맺은 사람. 어떻든 10시간밖에 안 되지만 강사와 수강생 이것도 스승과 제자. 그래서 이 중기업이라는 창업시장에 최초로 들어오는 분들 뭐 경력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도 남한테 그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한테 상담하려면 만만치 않은 거 아시죠? 제가 그 급이에요. 상가 쪽은. 제가 치과협회 전속 상권분석 입지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치과 원장 개원들 할 때. 그러니까 의사협회 전체가 아니고 치과협회가 따로 있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치과 많잖아. 잡아줘요. 그러면 그 잡아주는 컨설팅비를 받아요. 1, 200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돈 많잖아. 그리고 치과 개원할 때 한 번 들어가면 안 움직이잖아. 인테리어 비용 몇 억씩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걔한테 나한테 돈 1,000만 원 주는 컨설팅 비용은 아니고 진짜 전문가가 풀로 컨설팅을 해주고 입지를 잡아주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그럴 때 여기서 창업하는 게 좋은지 매물이 2개, 3개 나왔어. 여기서 헷갈려 살짝. 맞잖아. 그럼 물어봐야지. 교수님 같으면 어디가 좀 더 낫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그게 일반 컨설팅과 똑같은 거야. 단순 계약서 쓸 때 뭐 이게 아니야. 그거는.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고 보증금 들어가고 매달 월세 들어가는 거를 자리 잡는 거거든. 그러면 그는 정상적으로 컨설팅비를 받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역할도 해야 되고.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뭔가 받아야 돼.
그래서 꼭 얘기를 해줘. 어떻게 하라고? 기프티콘 보내라. 14,000원에서 15,000원이면 조각 케이크 하나에다가 그것만 받으면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 아니, 이 정도면 거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질문할 때 덜 미안해. 일단 쏴. 그럼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 받아서 다 입력할 거거든. 김포 45 2026 성함 홍길동 이렇게 입력을 해요. 언제 강의 들었는지. 근데 뭐가 기프티콘이 왔어. 아, 뭔가 질문이 들어오겠구나. 먹을 거 받았으니까 답변을 잘 해줘야겠구나. 약속도 했고. 사실은 이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진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나름대로 전문가로 한 사람을 편하게 인연을 맺어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알아야지, 강의해야지.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어디에서 라이브로 또는 인강으로 들었다, 이렇게 해서 전제 조건은 기프티콘이야. 이거 하다가 완전 이상한 데 샜어. 그런데 이제 어렵단 말이야. 이게 막 텃밭 공사할 때 이게 진짜 인대가 뭐가 맞춰질지 모르잖아. MGM은 2% 준대, 3% 준대. 5억짜리 분양상가 2% 준대, 1,000만 원이야. 3% 준대, 1,500이야. 해야 되거든. 1억짜리 전세 40만 원, 50만 원인가 밖에 안 돼. 0.4니까. 그 1,000만 원을 하나 벌려면 그 1억짜리 전세, 아파트 전세 있잖아. 몇 개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 계약서 쓰려고 그러면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오늘 날 추워도 막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자는 주의예요, 저는. 그런데 일단 여기에 김포시에 할 데가 아직 많이 있어, 없어? 오지구 상가 또 공급될 거고, 그다음에 역세권 풍무 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상가가 여기처럼 공급이 될 거야. 그럼 다 분양할 거라고. 제 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이것도 한다. 그다음에 이미 지금 이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 분양받아서 갖고 있고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이거 팔아주세요, 얼마에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매매 하면서 이때는 이거 받아야 되겠지. 이렇게 됐죠. 예, 그리고 임대는 이제 이렇게 나눌 겁니다. 강의 때 어떻게 신규 임대, 승기 임대로 나눌 거예요. 신규 임대 뭐야? 비어 있는 상가를 새롭게 임대를 맞출 때 어떤 업종으로 중개부수를 받겠어, 안 받겠어? 당연히 중개수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미 이 학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니 뭐 1층에 커피, 뭐 이디야 같은 게 뭐 영업하다가 인근에 있는 중개사무소에다가 권리금 7천에 8천에 좀 팔아주세요라고 올 수도, 또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그 팔 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가격 받아주겠습니다라고 작업도 여기서 중개업을 완료한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해야 돼. 지금 여기는 분양상가 여기 4구역은 없어. 지금 있는 거는 이제 5구역 5구역 있어. 거기에는 나중에 그건 여기서 일단은 상가를 할 때는 상가 구분 상가 소유자가 임대 의뢰하면 그거 임대 맞춰주고, 신규로. 아니면 현재 영업하시는, 거의 영업하고 있잖아. 공실 그래도 공실이 적은 지역이야 여기가 지금. 그러면 이분들도 영원히 이 영업을 할 건 아니잖아. 언젠가는 권리금 받고 내놓을 수 있잖아. 그것도 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뭐야? 자, 이거 불법이야, 불법 아니야? 아니지.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마지막 시간에 여기도 5% 정도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중개 초과보수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 계약서만 행정사를 통해 쓰면 되고, 실질적으로 작업하고 계약 단계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고, 우리가 수수료 받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받은 걸 갖고 권리금 계약서 쓴 행정사 있지? 그 사람한테만 30만 원, 50만 원 주면 돼요. 행정사들은 권리금 작업을 안 해요. 근데 그 행정사법에 의해서, 기억나시죠? 이건 들은 내용이죠. 행정사법에 의해서 이러한 거래 계약은 행정사만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만 안 쓰면 돼. 행정사들이 앉으면서 커피 팔 때 내가 팔아주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 그건 우리 몫이야. 우리가 물건 개발하고, 우리가 물건 따서, 우리가 홍보해서 5천만 원 1억짜리로 권리금 작업해서
마지막 계약서만 쓸 땐 어디로 간다고? 행정사. 미리 그러면 주위에 있는 행정사를 알아두는 것만 있으면 돼. 예? 어떤 수수료? 권리금 수수료는 그때 달라요. 그거는 정답이 우리 중개보수는 뭐 0.4 아파트는 얼마 뭐 저기 상가 같은 경우는 최대 0.9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여기는 그때 달라요. 왜? 양도인한테도 받아야 되고 양수인한테도 받아야 되고 임대인한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받고 이런 게 막 복잡해. 그런 경험으로 나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상가 중개는 자 분양 물건 할 수 있으면 주위에 그런 게 있으면 한다. 무섭고 불안하면 채원처를 활용한다. 그래서 MGM 받아라.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받든 500 받든 난 관심이. 나는 기프티콘만 관심 있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도 매매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업종으로 임대 맞추는 것도 한다. 그리고 권리금 작업도 맘 먹으면 돈이 돼요. 근데 우리가 중개사 공부할 때 상가라는 파트에 대해서 배운 거 뭐 있어? 학개론에서 수요 공급 약간 그런 거 하고 좀 나왔지?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 외에는 상가가 없어.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최원철 강의를 들으면 안 어려워져. 왜? 그 어려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머리가 다 있어. 이건 시험도 아니야. 그냥 현장 위주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듣고 여기서 뭐 영상 제공을 해주는지 모르지만 영상 한 번만 더 하면 여러분께 돼요. 검증이 됐어. 20년 동안.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한테 신뢰를 주려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자, 4가지 다 한다? 자, 갑니다. 아이고, 이런 거는 읽어보세요. 의미 없습니다. 그렇구나. 자, 노래방을 아까 임대는 신규 임대가 있고 승계 임대가 있다 그랬지? 신규 임대라고 했을 때 체크해야 될 게 이렇게 있어. 갑자기 그렇지. 걱정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모르면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한테도 물어보고 나한테 최종적으로 또 물어보고 하시면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 아니 목적이 그거잖아. 명쾌하게. 저도 강의를 왜 이렇게 미녀들을 만나러? 아니야. 내 집에 있는 미녀 한 명이면 돼. 아, 이거를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집에는 물론 안 있어. 우리도 장사를 한 지가 28년 정도 돼요. 여성 옷 장사를 해요. 동대문에서 물건 사입해 갖고 브랜드 말고 28년 돼서 저도 옛날에 동대문 기사 사입 가방 들고 절절절절절 옛날에 일거리 없을 때 많이 쫓아다녔거든. 그래서 여기 김포는 없어요. 저희 매장이 이제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저는 중개는 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 등록해갖고 저하고 가끔 나누긴 하는 거고 비율. 그리고 제가 물건 주는 거 물건 저한테 막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좀 하고 자기네들이 개발한 거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나한테 10%만 내면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가 진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아파트만 완전히 5,000세대 안에 단지 내 상가 있죠. 거기에 들어간 거야. 거기서 개업을 하거나 거기서 소공으로 일해. 그러면 이런 상가를 만날 일이 거의 그러면 아파트만 할 수밖에 없어. 그때는 기껏 있는 게 그 단지 내 상가, 걔도 상가지. 그 정도 뭐 1층에 8개, 뭐 2층에 10개, 뭐 요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경우 아니라면 그런 게 여기 맞은편 도로변 맞은편에 아파트 있죠. 그 바로 앞에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 거기에서 중개하시는 분은 저쪽 상가도 손대야 되고 이건 가깝잖아.
이쪽 상가도 손을 대야 되는 거야. 상가는 주거용 부동산 옆에 항상 있는 부동산이야. 가만히 봐봐. 하다못해 아파트를 공급해주고 꼭 단지 내 상가를 같이 넣어주잖아. 생활 필수품은 거기 들어가라고. 이용하기 편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 아파트들이 5,000세대, 10,000세대가 있으면 거기에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상가들이 들어가게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주거용 부동산 옆에는 항상 뭐가 있다? 상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거용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동안은 먹고 마시고 맛집 다니고 공부하는 1년 동안은 쉬었겠지만 뭐 그렇게 했잖아. 지금은 중지하는 입장에서 내가 주거용을 하면서 상가도 한다. 하다못해 여기 상가 주택들이 몰려있는 데 있지.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다가구 이런 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도 거기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럼 다 1층은 상가야. 그 다음에 2, 3층은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거용도 하고 뭐도 해? 항상 같이 있어. 아까 말하는 10,000세대 안에 가운데에 단지내 상가만 딱 있는데 이런데 그런데 빼고는 그 상가를 선택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자, 이제 지금부터 개념을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약간 창업하고도 좀 관계된 건데 이러한 이론은 사실은 인터넷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상권을 갖다가 상권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상권을 갖다가 자연하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계획이라고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붙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김포신청 이제 여기 김포시청 자꾸 이쪽 얘기할게요. 김포시청 있죠. 거기는 도시개발을 했어 안 했어 아직? 김포시청 거기 인근에 상가들 막 있잖아. 아직 안 했지. 근데 과거에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김포시에 사는 사람들은 김포시청이 있고 관공서가 있는데 그 옆에 다 가서 상가를 이용했었던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됐나요? 그런 걸 갖다가 자연상권이라고 표현을 하자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을 하잖아. 거기에 하는 것과 사후역 여기에서 창업을 하거나 소공으로 일하는 게 달라. 상가를 접할 때. 매물이 달라. 매물이 완전히. 접근 자체가. 크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포시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넓은 데서 이렇게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안 하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있던 어떤 상가들 몰려있는 지역 있지.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 자연상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몰리던 곳이 아니고 김포 한강 신도시도 아니고 풍무 역세권 개발 지역도 아니고 그럼 얘는 뭐야?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용지, 상업 용지, 공원 용지, 학교 용지, 도로를 토지용 계획도로 만들잖아. 수용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파트가 공급되고 상가가 공급되면 아파트 입주를 하고 입주한 사람들이 거기 공급된 상가를 이용하면서 상권이 형성되는 거야. 자, 이런 데를 뭐라 그런다고? 계획상권이야. 자, 창업을 어디서 해? 이제 이 얘기야. 크게 봤을 때 다르거든. 자, 다시 일단 개념은 잡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울에서 오셨다 그랬죠. 그럼 서울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 어디쯤에서 오셨나요? 용산? 멀리서 왔다. 왜? 물론 학원 입장에선 내 입장에서는 좋아. 강의를 어디서 들으셨길래? 알아요. 그때까지 제가 있었으니까. 오케이.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도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재건축 많이 하잖아. 지금 했잖아. 뭐 5,000세대짜리, 3,000세대들이.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상가가 4층짜리 이렇게 해서 공급하잖아. 그리고 조합원분하고 일반 분양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입주하는 데도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데도 있고. 그럼 걔는 자연이야, 계획이야? 계획이야.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 크게 보면 자연 상권에 있는 상가들은
분양을 안 한 것들이야. 그냥 2층짜리, 3층짜리 막 사용 승인 받은 지가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그 건물들에 1층에 상가 들어가 있고 2층에 노래방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계획, 이런 신도시나 재건축도 똑같아요. 계획이에요. 걔네들은 다 어떻게 했어? 구분 상가, 분양을 한 거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상권이 형성돼가, 인위적으로 지금 전달됐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고독에서 강일역인가 아니면 강일동 거기서 한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냐면 맞은편에 상가 주택들이 있는 데가 있어. 넓게. 그러면 걔는 뭐냐면 하나 건물이 하나 건물. 재건축해서 공급된 단지 내 상가는 집합상가고 구분상가고, 거기는 3층짜리 4층짜리들은 단독 건물이야. 상가주택이 단독 건물이잖아. 그 분양한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면 그게 다른 거예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야. 비록 자연상권은 아니지만 하나의 건물. 자연상권은 거의 다가 하나의 건물이야. 소유자가 몇 명? 자, 이런 계획도시나 계획상권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몇 명? 정말 많지요. 1층만 해도 한번 15호까지 있으면 15명이 분양받을 수도 있고, 뭐 2개씩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접근할 때 자연상권은 건물이 이런 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토지 투자예요. 다시 무슨 투자? 거기 그 건물에 상가가 있어. 40년, 50년. 그래서 뭐 1층에는 커피가 들어와 있고 2층에 노래방 들어와 있고 3층에는 학원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3층짜리, 4층짜리 꼬마 빌딩이야. 그래서 그거를 소유자가 40억에 50억에 팔아달래. 그럼 상가 건물 매매잖아. 분양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 매매야. 그러면 매매가를 누가 정해?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정해? 팔아달라고 한 사람이 있지. 매도자지. 매도자가 45억에 팔아줘, 뭐 40억에 팔아줘, 아니면 중개사님한테 내가 얼마 정도 받으면 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금액을 정해요. 원칙이. 매수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매수자가 나 저거 40억에 살래, 이런 건 없어. 나 저거 5억에 분양받을래, 이런 거 없어. 나 저기 보증금 3천에 100만 원에 들어갈래, 임차인이. 그거 없어. 임대인이 얼마에 내놓으면 비싸다 싸다, 공급받는 자, 수요자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야. 맞잖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중개사무소 자리 알아볼 때 이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의 조율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자 측에서 제공된 그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계약이. 자, 그래서 그러면 3층짜리 4층짜리 꼬마 빌딩인데 임대가 돼 있어, 상가들이. 그럼 월세를 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40억에 팔아달래. 그럼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받고 있나요? 확인해야 되겠지.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지. 매수자한테 우리가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맞나요? 네. 그러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올까? 자연상권에서는 평균적으로 들은 거 없죠? 3%가 넘으면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40억이라고 그랬잖아. 준주거 지역이나 일반 상업 지역에 3층짜리 40년, 50년 된 거야. 건물은 어떻게 됐어, 이제? 노후됐지. 근데 거기 이제 돌아서 장사를 해서 보증금 월세 내잖아. 그러면 그 40억, 50억의 매매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건물이 많겠어, 토지가 많겠어? 토지가 70%, 80%가 잡혀요. 매매가에. 근데 월세는 어디서 나와? 물론 땅을 깔고 앉아있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40억이다. 그러면 월세가 1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3천, 4천 뭐 하여튼 3% 넘으면 무조건 중개해야 돼. 강남역 인근에 그런 꼬마 빌딩들 있지? 2%만 넘으면 난리나.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대출받아서, 요새 금리가 4% 초반이야. 대출금리가 우리 상가 기준으로 봤을 때 4% 초반인데 월세가 2.5% 나오는 걸 사. 50억, 60억, 70억 주고.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지. 산다고. 누가? 쩐 있는 분들이. 왜?
지가 상승, 부동산 가치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거야. 돈 있는 분들이. 그래서 월세가 3% 나오는, 월세가 매매 대금 대비 월세가 3% 나오는 매물이 나오잖아. 강남에서는 바로 없어져. 김포시청도 마찬가지야. 일을 안 해봐서 그렇지. 거기서 만약에 3.5%야. 대출금리 매수자가 다 40억짜리 3층짜리 꼬마 빌딩인데 오래된 건데 갖고 있는 돈은 20억밖에 없어. 20억 대출 받아야 되잖아. 그럼 대출금리가 아까 말하는 4.1%, 4.2% 그렇거든. 그러면 거기 3%밖에 안 나오니까 적자잖아. 그래도 산다고. 왜? 땅은 없어져 안 없어져? 경우에 따라서 그 땅을 갖고 있다가 걔를 철거하고 리모델링해서 올릴 수도 있고 용적률이 조금 상향된다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것도 중개하는 거야.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이 경력자들도 임대 수익률이 2% 3%밖에 안 되면 손을 못 대. 두려워서. 우리는 고객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돼? 사세요. 왜? 땅값이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여기가 상권도 더 좋아지면 월세도 재계약할 때 올릴 수, 뭐 거의 0.5% 이내든 5% 이내든 그 있잖아. 뭐 그럴 때도 올릴 수.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나는 임대 수익을 원해. 5% 이상 나와야 돼. 6% 이상 나와야 돼. 그러면 계획상권을 데리고 와야 돼. 지금 여기 있는 건물들은 집합 건물이잖아. 그지? 구분 소유돼 있고. 자, 여기 땅이 있어 없어? 이 땅은 원래 땅 깔고 앉아있지, 이 건물도. 근데 맨 처음에 이 건물을 짓기 전에는 땅만 있었지.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토지대장이 있었겠지. 그 짓고 분양했지. 아파트하고 똑같아. 아파트도 이 신도시에 보면 땅만 있다가 아파트 짓고 아파트 분양했잖아. 그러니까 집합 건축물 대장 만들어주고 집합 그 등기부 등본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 상가 똑같아.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땅이 300평짜리 땅이 어떻게 돼? 아파트처럼. 몇천 분에 얼마로 대지권 등기로 다 갈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길 투자하는 분들은 계획상권에 구분상가를 매매하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임대 수익만 따져. 토지가 몇 평이다. 이게 몇 평이야? 몇천 분이 몇인데 관심 없어. 그래 내가 그걸 5억 주고 3억 주고 샀는데 대출에서 4.1% 일으켜서 샀는데 월세 얼마 나와? 전용 면적은 얼마야? 이것만 물어봐. 자, 그럼 어떻게 구분됐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꼬마 빌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토지 가치 상승, 재산 가치 상승으로 미는 거야. 임대 수익 관계 없어. 그걸 원하는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많아. 자금 있는 분들이. 구분 상가는 약간 이렇게 하고 뭐를 원해? 땅이 있는 걸 원하는 분들이 아직 많아. 그 사람들은 임대 수익 신경 쓸 필요가.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 임대 수익 한 5% 나오고 꼬마 빌딩, 임대 수익 5% 나오는 꼬마 빌딩 하나 찾아줘. 못 찾아. 평생 가도 안 팔아. 그는 상속뿐이야. 상속. 안 판다고. 매물이 없다고. 그러면 설득해야 돼. 뭐라고? 옛날에 머리 짧은 애가 와고 거품 밀고 떠드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는 자연상권이라고 한다. 여기에 매물들은 자산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임대 수익은 3% 넘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갖고 계시면 땅값이 나중에 매년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여기 상업지역이니까 상권도 더 좋아지면 임대 수익 점점 올라가니까 지금 사둬라 라고 브리핑을 해야 돼. 여기에서 창업하거나 이래. 그러면 여기서 땅 얘기, 지분 얘기 할 필요가 여기가 사후역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뭐 뒤에 배우 세대가 몇 세대고,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공실 날 이유도 없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받으니까 임대 수익이 6.5% 나옵니다. 대출 끼고, 대출 안 꼈을 때는 뭐 6% 나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야. 지금 전달되고 있나요? 사후역 상권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안 좋아질 것 같아?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이유는 역세권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또 공급하지. 그 아파트 단지대 상가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전철역으로 인근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여기서 다 소비를 하게 되거든. 뭔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없던 사람이 더 생겼으니까 소비자가, 상가는 지금 공급이 정해졌잖아. 땅도 없고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 소비 어디 가서 해? 학원 어디 가야 돼? 거기 5구역에 들어간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야 돼. 자격증 따려고 그래. 그럼 거기 없어. 그건 단지대 상가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디로 와야 돼? 그러면 이 학원도 상권이 좋아지는 거네? 소비자가 증가하는 거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심플하지? 어려운 게 아니지? 이거 다 정리한 거야. 자, 다시. 대한민국은 전국이 자연과 기본적으로 계획으로 구분되더라. 이게 법률상 학술상 용어는 아니다. 내가 강의를 위해서 다녀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편하겠더라. 그럼 자연상권은 뭘 보고 투자한다? 땅, 집가 상승, 자산가치 상승을 보고 투자한다. 그 다음에 이런 계획상권에서 중개를 하면 뭘 보고 투자시킨다? 임대 수익을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상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이 뭐 홍대의 건물을 언제 샀는데 50억에 샀는데 70억에 팔았다. 5년 지난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그래서 헷갈리지 마. 그거 양도세 전이야. 그게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양도세 전으로 나와.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우와,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임대 수익으로는 연예인들이 받은 임대 수익은 3% 넘는 게 없어. 홍대 전체가. 지금 제 말 뭔 말이 이해돼요? 우리는 그 언론 기사에 나온 얼마에 샀는데 5년 전에 얼마에 팔았다만 갖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 5년 동안 월세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에 매가가 50억이었어. 그럼 한 3%를 받고 온 거야. 돈이 있었던 거야. 돈이 있다는 얘기야. 대출 거의 안 일으키고.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리모델링도 좀 하고 땅값은 계속 5년 동안 올랐잖아. 그리고 홍대 상권이 외국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니까 더 활성화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야. 얼마에? 80억에 70억에. 그거 누가 정해? 쥐가 정해. 그 거래해 준 사람 그쪽 컨설팅이나 중개사 하면서 친한 분한테 물어봐갖고 그거 정해. 그래서 팔렸어. 그럼 어떻게 되지? 언론에 50억에 사서 80억에 팔았다. 근데 그 임대 수익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 양도세 5년 만에 양도세 알지? 상가 양도세 얼마 이하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거 쭉 누진 다단계 있잖아. 그거 한 절반 날라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얼마 버는 거야. 지금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거 맞죠? 아니 개념을 잡아야 돼. 지금 상가를 계약서 썼는데 아까 막 이런 건 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거고 크게. 자 앞으로 어디서 내가 창업한다? 여기서 뭐 그 소공을 일하거나 창업을 한다. 나는 계획상권이구나. 앞으로 상가는 임대 수익 위주로 접근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자리 잡고 확장되면 그다음부터 꼬마 빌딩 여기서 거리가 좀 있는 고촌 가면 아직 꼬마 빌딩들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데 꼬마 빌딩은 손을 대야겠구나. 거기는 집가 상승, 자산가치 상승을 보고 내 주위에서 돈 많은 사람들 엮어야 되겠구나. 아니 크게 개념 잡혔어 안 잡혔어? 꼭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내가 과연 어디서 일을 할까? 됐어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꼬마 빌딩들은 그냥 토지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이 있잖아. 근데 이 계획상권에서 이 상가는 아까 다 지분으로 이익이 됐잖아. 맨 처음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었어 없었어? 걔가 이제 다 이익이 되면서 집합 건축물하고 집합 등기부는 이익이 되면서 그 원래 있던 토지 등기부 있지. 뭐 300평짜리 500평짜리 걔는 폐쇄 등기부로 간 거야. 오케이? 우리 그거 신경 안 써. 여기에 이 상가를 구분 상가를 할 때는 이런 샘플이 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샘플이에요. 사당역에 있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왔고 준공연도가 1984년이래. 사당역에 있는 게. 그러면 이제 26년이니까 40년 된 건물이잖아. 꼬마 빌딩 맞지? 이런 거야. 매가가 얼마로 나왔어요? 70억이래.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거 할 때는 뭘 꼭 써주냐면 평당 얼마라는 걸 꼭 써줘요. 수익률 연 몇 퍼센트? 그래서 70억이 파는 거야. 그러면 땅값이 얼마? 어딘가 써 있을 텐데. 여기잖아. 공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왜 안 써 있어? 토지하고 나눠보세요. 여기 있다 여기. 토지 대비 평당 1억 118만 원. 이걸로 거래하는 거예요. 이걸로.
저게 더 오른다 안 오른다? 땅은 부중성이라고 배웠잖아. 오랜만에 다 잊어먹었지만 얘기하면 기억나지? 제가 막 상관 막 하는 것 같아도 그냥 뭐 솔솔 나오지.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의 법대 출신이야. 사법고시 10년 공부했어. 그래서 10번 떨어진 사람이야. 법 알 만큼 알아. 우리 공인중개사 강사님들 보면 법대 출신들이 뭐 민법 강의가 이런 굉장히 많죠. 그분들은 그쪽으로 그 길로 간 거고, 나는 이제 뭐 투자 쪽으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런 실무 교육하면서 이제 합격자 대상으로 이제 중개실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법을 알아요. 책을 쓴 사람이잖아. 상가 중개실무 책은 다 거의 법이거든. 사례 위주로의 법이거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거. 근데 여기서 앞에 완성된이라는 게 붙었지.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사후지구는 거의 완성됐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저기 풍무 역세권 개발은 이제 진행 중이지. 그리고 어떤 데 가면 절반은 분양됐고 입주됐고 아직 절반이 옆에 남아 있으면 그것도 진행 중. 그럼 그런 데서 중개업을 한다. 그럼 분양 물건하고 매매 물건하고 신규 임대를 손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이 강의를 이런 합격자 대상으로 실무 교육이라는 것을 저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그 실무 교육이죠. 거기는 안 나갑니다. 단가가 너무 쌉니다. 정말 제한이 많이 들어.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안 와요. 그거 받고 경력이 없을 때는 경력을 넣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강의하신 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는 돈이 좀 돼야 돼. 내 몸값은 그래서 내 몸값이 얼마라고? 기프티콘 하나. 자, 뭐 하다가 갑자기 창업에 대한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크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있는 중개사무소를 들어가거나 뭐 여기 회원제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권리금 줘야 돼. 맞죠? 뭐 비회원으로 해서 내가 그냥 여기 빈 1층 상가에서 내가 하겠다. 뭐 아니 힘들더라도 어떻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뭐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인근 아파트를 하면서 상가를 할 거 아니야. 이 건물 1층, 이 건물 1층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완성된 계획상권에 상가를 손을 대는 거야. 얘 말고는 아직 손댈 게. 그러다 풍무 역세권 개발이 되면 전철역으로 하나니까 가서 자료 받아갖고 그걸 블로그 쓰고 이제 손을 댈 수 있는데 저는 초보자일수록 이제 분양하는 대로 가라. 초보자일수록.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가라. 이거 20년 동안 떠든 얘기야. 그럼 왜요? 매물이 쉽다. 아파트는 입주장하잖아. 근데 상가는 이제 막 상가를 이거 분양할 때 여기를 갖다가 한꺼번에 똑같이 건물 짓고 한꺼번에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지으면서 분양할 때 손대고 준공되면 임대 맞추고 신규로 옆에 건물 짓고 분양하면 손대고 또 신규로 앉아있으면 돼. 거기 앉아있으면 찾아와. 진짜로 찾아와. 가장 어려운 게 매물 확보라 그러잖아. 그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걸 정리해 드릴 거야. 마지막 시간에. 신도시로 가면 이제 진행되는 그런 데 가서 아직 막 트럭도 다니고 공사한다고 그런 데서 창업해. 일단 권리금은 있어 없어? 없지.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지. 실평수로 10평이면 평당에 한 200 생각하면 되거든. 2천만 원 들어가. 나중에 누구한테 팔고 나오면 돼. 나중에 누구한테? 38회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인수할 때 아마 그 앞에 선배들이 여러분들 넘기는 거야. 쌩을 하지 않는 이상. 맞아 안 맞아? 그 인테리어 비용 그 2천만 원 받을 수 있어. 기본. 그리고 그동안 거래 내역들 있잖아. 잘 인수인계 해주고 명단 넘겨주고 한 달 정도 좀 봐주고. 그럼 38회 입장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 권리금 주고 기본적으로 자료 있는데 명단 있는데 들어가면 편해 안 편해? 그게 막 1억이다 7천이 되면 이제 부담스럽지. 그런 거는 이제 막 분당이나 뭐 이제 좀 진짜 센 동네들 얘기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회원제를 만들어도 돼. 초창기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지금 무슨 말이? 헐, 그리고 매물은 앉아있으면 들어와. 나는 그거 갖고 어떻게든지 팔기 위해서 뭐 하면 돼? 그 다음 단계 매물이 있으면 마케팅 해야 되잖아. 응, 계속 블로그 쓰고 유튜브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갖고 캣컷 같은 거 무료 활용해서 아니면 그 월 9,900원이요? 뭐 그거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지. 훨씬 편해요. 모르는데요. 그런 상가 모르면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되잖아. 그리고 어차피 부딪히면서 배우게 돼 있어. 맞아, 안 맞아. 여기 들어와도 부딪혀야 돼. 그래서 그래서 저 때문에 초보자인데 겁이 있는, 두려운데 그런 데 가서 창업한 사람이 많아요. 아까 저기 우리 선생님처럼 소공이 안 되는 분들은. 아니, 이거는 20년 경험치야. 진짜로. 그러면 이런 데 들어오면 또 옆에 이미 공인중개사를 쫙 들어와 있잖아.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옆에서 수덕수덕대고 쟤는 여기 왕초보가 여기 왜 들어왔니? 보이지 않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새로 막 공급되는데 막 그냥 그냥 들어가면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 정신없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분양하는 상가야. 3% 준대, 분양가에. 이걸 고객한테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몰라. 기프티콘 하나 하면 돼. 웃자고 한 얘기가 진짜 아니고 이 강조하는 이유가 어차피 초보자들한테는 이 업계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소위 말해 멘토가 필요해요. 강의로 딱 이제 만약에 강의만 딱 했어. 응?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와서 5시간 강의했어. 오늘 새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가세요. 핸드폰도 안 줘. 연락줘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강사도 있어. 뭔 말이 이해되세요? 갔어. 나중에 뭐 진짜 궁금한데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연락해라 기프티콘 하니까 연락하는 거야. 그래도 저 인간은 생긴 거와 다르게 뭔가 그래도 주려고 하는구나. 20년 동안 검증된 거야. 답변 잘해주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또 하여튼 틈만 나면 잘난 척. 자, 이제 이해되셨죠? 되도록이면 어디 간다? 할 수만 있다면 작은 택지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그 풍무 역세권 개발 막 처음에 만들 때 있잖아. 바로 가. 깃발 꽂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은 그 풍무 역세권이 아직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전체가 펜스 쳐져 있고 지금 아직 상가 분양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렇잖아. 그럼 김포시에 있는 분들이 장기동이나 뭐 이런 데서 여기서 중개업을 소공을 하든 뭘 하다가 그게 새로 이제 열리잖아. 시장이. 상가도 열리고 아파트 열리잖아. 바로 가. 이제 경험도 쌌어 안 쌌어? 아니 여기서 좀 일을 한 1년이고 얼마 더 하다 보면 쌌잖아. 보고 들은 거 뭐 한 것도 있잖아. 바로 가서 깃발을 어떻게 한다고? 꽂아. 진짜로. 그때부터가 진짜야. 그래서 돈 번 중개사들이 많아. 1년에 1억? 좋은 분양 물건 서너 개 손대잖아. 요새 1층 상가가 거의 10억씩 하거든. 10억씩? 파리바게트에 들어올 자리 뭐 하여튼 좋은 자리들 쭉 있어. 여기 1층 상가들 좋은 많잖아. 여기도 10억씩 해. 2% 준대. 2천만 원이야.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기분은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러려면 내가 용기를 내서 가야 돼. 내가. 누가 떠다 먹여주진 않아. 물가까지는 왔어. 내가 먹어야지. 가는 거야. 정말 아니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돈 벌어요. 제 주위에 오래된 제자들은 그런 데만 다녀. 그럼 나갈 때 권리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미 이제 거의 한 반 완성되면 새로운 회사님 또 가. 반 완성되면 권리금 누구한테 받는다고? 38회만 있어. 37회도 있고 38회도 있고 39회 계속 있잖아. 과하게만 안 받으면 돼. 그냥 내가 들어간 실비 있지. 에어컨 설치하고 간판 달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저런 마음이었는데 또 왕초보가 또 생겼구나. 그래서 좀 잘 가르쳐주고 명단 잘 넘겨주고 좋은 마음으로 그만해도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김포에서 할 때가 많아요. 김포 지도를 전체를 놓고
전체를 놓고 이제 서울 빼고 원래 거기가 미사 강변지구가 그런 게 많았고 갈매지구인가 굴이 그래서 거도 거 강일동하고 다 가까운데 거기에서 하다가 제기도 글로 가서 쫙 땡기고 한 3년 쫙 이런 되게 많아. 거기 치열해. 그 재건축 거기 선수들 10년짜리 선수들 몇십 명 포진돼 있는 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아까 말은 갈매 가까워. 돈 벌기 위해서 운전하는 거지 뭐. 너무 얘기가 길었어. 자, 그래서 진행 중인 계획서건 뭐 그렇다. 됐고 이 집합 건물 등기부로 토지 등기가 별도로 없다. 다 이기됐으니까 폐쇄 등기부로 갔으니까 됐고 자 이제 10분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개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이 자연 계획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정말 개념을 잡은 거야. 자 됐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